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좌초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이른바 쌍권,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안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비열하다거나 안 의원 발언을 당권 욕심으로 치부하면서 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친한계가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가세했죠. 전당대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차기 혁신위를 곧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전당대회 구도는 인적쇄신 여부가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이건 저는 그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 국민들께 그 와닿고 소위 말하는 그 투권 분들을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게 맞냐 제가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두 분의 현역 의원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복 의원님, 지금 혁신위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지고요. 혁신위를 출범시키려고 하다가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다고 좀 보셨어요? 남의 당 문제라서 뭐 왈가왈부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3년 전에 저희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한참 동안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패배 늪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한참 동안 어떻게 몸살을 심하게 앓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선거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때만이 제대로 된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그저 대선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고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용납하지 못하는 또 한쪽에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이 계신 것이고 이 갈등이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이런 그 명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의 혁신을 하려면 우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비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바로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인적쇄신 문제인데 그 근거가 그겁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 교체 파동을 언급하면서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오히려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때 당시에 그 후보 교체 단일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먼저 이 사안과 관련돼서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사실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를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국민들한테 그다음 우리 당원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인적 쇄신을 요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기한 시점과 관련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시점이.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말 사심없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큰 감동을 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다시 보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혁신위원장을 맡는다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사전에 원내대표와 조율이 없었다는 것 자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혁신에 대한 동력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또 가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혁신위원장, 혁신을 추진하는 위원장이
사퇴를 한 거면은 혁신위는 일단은 자초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이제 SNS지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게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좀 당에서 보고 계세요? 아쉬운 거죠, 그것도. 물론 안철수 의원은 두 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언론이 다루는 과정에서 딱 두 분으로 적시가 됐던 거고요. 그 부분들이 두 분이 느끼기에는 좀 불쾌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할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두 분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는 과정을 보면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당에 끼어질 위기 속에서 사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가 사실은 좀 맡아달라고 부탁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공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시점에서 어떤 개인이나 계파의 평가를 가지고 인적신설을 조건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하게 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개인적인 대화의 부분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임 의원께서는 당내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두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혁신위원장을 못하겠다고 했으면 그걸로 됐는데 바로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얘기한 것 두고 이거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은 현재의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도 친윤이 만들어놓은 체제인데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려면 그만큼 권한을 줘야 되는데 실제 혁신을 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친윤 그룹들을 혁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인데 이제 그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권영세, 권성동 두 분 같은 경우는 당권에 욕심 있는 사람이 잔수 부린다. 차라리 혁신위원장 맡지 말고 바로 출마하면 됐지. 왜 그러냐라고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하고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그냥 정치적 공격으로 이렇게 무마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전당대회 내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한동훈, 김문수 두 분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친윤을 대리해서 누가 출마할지도 아직 불분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런 갈등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3년 전 저희 민주당도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교체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런 갈등들을 그저 뭐 반사이익을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역사적으로 지난 대선과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정돈된 가운데서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좀 보이면 우리 정치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안정되고 국회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 의원께서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나가기 전에 사전 포석으로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고 당을 위해서 진짜 선당후사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때 평가가 좋았군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원내대표 그 당 지도부와 사전에 그 혁신위원장을 맡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하고 조율을 왔습니다. 하죠. 그런 이런 해프닝이 안 일어났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행보가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과를 하면서 혁신위원회를 조만간 좀 띄우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있었던 전당대회 전에 혁신위에서 어느 정도 성과,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송원석 비대위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세요? 송원석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하는 것도 안타깝다. 예. 그래서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전대에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자초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다시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위원을 임명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지금 한 번은 이렇게 자초됐지만은 계속 최초의 계획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전대에 좀 붐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 우리 당이 혁신해야 될 방향과 아젠다들을 혁신위에서 제기를 하면은 그걸 후보들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공약화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 과연 동력이 있을까? 혁신위원장을 누가 하려고 할 것인가? 위원을 누가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간도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차라리 후보들이 혁신과 관련된 정책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이 설득을 하면서 당원들한테 평가받고 평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는 분이 자기가 약속한 부분과 관련돼서 지켜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물어보니까.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혁신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 민주당에서도 혁신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큰 방향으로 어느 특정 그 당내의 특정 세력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의 나의 당, 민주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이게 보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혁신 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당 대표들 또 출마자들에게 맡기면 이것이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부합되는 혁신 안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세력을 뛰어넘는 특정 뭐 후보들을 뛰어넘는 국민의힘의 혁신안들이 나와주는 게 국민의힘의 정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3년 전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8월 중순 얘기가 8월 19일 확정이 됐습니까? 그럼 8월 19일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혁신위하고 전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이 인적 쇄신의 문제가 전당대회에 이게 후보들이 기치를 걸면 하나의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들이 좀 잠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임 의원께서는 김문수 전 후보 지금 거론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 뭐 여러 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심은 그 두 분인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출마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때 이제 대선 끝나고 우리 선거 관련된 해단식 할 때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서 당권 도전의 의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후보와 관련돼서는 지금 좀 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조경태 후보가 그래도 범 한동훈계로 분류가 됐었는데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또 한동훈계 의원들이 그 SNS라든가 이런 데서 발언하는 걸로 봤을 때 가능성은 50대 50인데 하여간 변수들이 많이 생겼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장고라고 볼 수도 꽤 긴데 고민이 임 의원께서는 뭘 고민하고 있다고
원래 그 출마를 할 때는 당연히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당 대표로 되었을 때 내년 지방선거가 주 타켓이 될 거고 예. 거기에서 어떤 성공 가능성 이런 것까지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새로운 당대표는 지방선거의 승리 여부가 평가로 받는 거죠. 그게 성적표죠.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다음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뭐 김문수 후보야 어느 정도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제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시작도 못 해보고 이제 패배한 지난 총선과 본인이 직접 이끌었던 또 지방선거에서 2번 패배하는 예. 이런 그 일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라 차기가 막힐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패배하는 사람에게 누가 맡기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굉장히 좌고우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용태나 김재섭이라고 하는 아직은 덜 다듬어졌지만 그래도 특정 진영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정치인. 그러면서 전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 우리 임 의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TK 정치인들이 사실상 모든 걸 다 끌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정치가 좀 격해져요. 그리고 TK에서는 그렇게 격하게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이렇게 진영 간 골이 깊어져 가는데 예. 저는 김용태나 김재섭처럼 청년 정치인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예. 그냥 비대위원장 임명되는 이런 잠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기간을 두고 당의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 이런 적임자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좀 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예. 해봅니다. 아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전에 안철수 의원이 SNS에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같이 전당대회 출마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 임 의원께서는 젊은 정치인, 아예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취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약에 나가면서 확장해야 될 부분이 중수층 아니겠습니까? 예. 중도층과 수도권과 청년 이 부분들과 결국은 교감하면서 세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치는 또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돼야 되는 문제가 예.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뜻이 있는 젊은이라면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출마 의사를 밝히고 도전해 보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초선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올 겁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